바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교수님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능하시다면 조금 앞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질문이 우리 강사분들께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자리에 관심 가지고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은 밝히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교수님께 이런 주제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옆에서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이 좌석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잘 듣고 또 대답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자리가 정리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정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총회 교육이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을런지 여러분들의 정말로 좋은 고견을 또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 질문이 있으신 분 의사 표현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장한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 장한선 목사님은 저희 해석교회가 14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 교장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세 분 교수님께서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각 교수님께 한 질문씩 드리고 공동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계룡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대책은 일반적인 상황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배로 말하면 침몰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의 대책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요. 오경환 교수님 발표에서 아까 단지 교육교육의 한국은 이제 교육교육을 얘기할 때 총회교육의 교육교육에 국한돼서 좀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남신예교의 사례 보면 가정도 포함되고요, 출판 문화도 포함되고 홈스쿨링, 기독교 대안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건 보통 제안을 할 때 한국은 총회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과정 중심의 개발 아니면 교사의 전문성 아니면 사역자 훈련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영역이 없고요. 홈스쿨링이나 기독교 대안교육이나 기독교 학교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한 교수님 물론 제안을 하셨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 영역까지 우리가 아우른 정책을 포함할 수 있을지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함현주 교수님은 데이터 부재에 대해서 저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했던 커리큘럼 중에 자전거 여행을 가다 보면 전국의 시골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현장의 목회자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다양한 교단의 교회에 들러서 숙박하면서 그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전체 설계를 보면 항상 중규모 이상, 그러니까 한 20%, 30% 내에 정상적으로 주일학교가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도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70% 이상, 70% 정도는 미자립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의 방향은 미자립 아니면 소규모 적은 영역에 정책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심지어는 교사도 없고 교육 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는데 그런 교회의 주일학교의 교재를 개발하고 이런 이야기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없으니 저희 교단에는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 좀 한계가 있겠지만 저는 70%의 소규모 교회의 다양한 지역교회의 생태계가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공통된 질문 하나 마지막. 저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주일학교 교육의 위기는 교회 교육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 부모의 인식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정책이어야 하는데 교육 안에서 또 정책 제안에서 그 부분이 조금 덜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 분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중에 지금 뭔가 이게 천정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지어서 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이 예배당 바로 위층이 체육관, 실내 체육관이라 현재 이제 학생들의 체육 수업이 진행 중이라 농구를 하게 되면 좀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들이 큰 행사가 있거나 예배 때는 협조를 해서 잘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일상적인 수업 시간이라서 저희들이 수업 시간은 참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라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골든타임에 대한 질문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받으셨던 질문이 가정을 어떻게 교회를 넘어선 영역에 대한 문제, 이제 미자립 교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정이라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연이어 세 분 순서대로 그냥 한번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골든타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생각할 때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이전에부터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이미 감축이 되고 있었고 근데 그것이 더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것인지 지금 아마 정상 운행이라 하셨는데 아마 지금 다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특히 저희 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있는데 제가 오후에 이제 그 교회를 가보시면 진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이제 키워져 축살 보식들만 이제 어른들만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모델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기본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응용기를 들어가면은 그 응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응용 자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설명드렸던 것은 보면 기본기, 사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오늘 황영 교수님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을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제 저희도 교사가 없지 아이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몇 개 교회를 선정해서 지금 올해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뭘 하냐면 저희가 교육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백이라는 거예요. 백. 그래가지고 바이블 어드벤처 클럽인 코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놀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모체 교회가 이제 토요일 날 그 아이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주일은 어차피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토요일을 활용해서 이제 그 개체 교회가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교육하는 그 같은 지금 저희들이 모델이 그 그룹이 지금 교단 산하의 90교회가 지금 이제 일단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면 엄청난 숫자죠. 저희 교단 안에서 보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게 그 지역 아이들 불러 모아서 지금 돌보고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지역 단위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센터 교회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적으로. 왜냐면 그 지역에 가서 그 행사를 보고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들을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군공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들어가서 이제 군교회에서 이 모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갔지만은 다시 한번 골든타임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향을 전환시키게 되고요. 요즘 이제 피보팅이 이제 유행 단어인데 그 회전축을 우리가 지금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지 생각하고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6차 교육과정 이제 키노트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가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이제 전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040 부모 세대가 이제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었던 게 뭐냐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보면 말씀드렸지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동화책과 색칠놀이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책 그리고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부에 시간에 맞춰서 가정 예배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각 연령에 맞추어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유튜브 들어오시면 매주 그 연령에 따른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리고 교육자들까지 이 동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조금 더디지만은 저희들은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산업등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아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유아교육과와 함께 해가지고 FM 스쿨에서 동호교육 프로를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위에 부서도 같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그 방향대로 가정과 연계한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오는 순서대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저도 100번 동의가 되고요. 또 모신 측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있고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미자립 교회라든지 교회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교회들은 결국은 부모를 세우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허니 안의 교제, 제가 이제 정책 제안한 부분에는 그게 없지만 사실 작년에 요 모임에서 했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을 위한 표준 교육 과정을 총회적 차원에서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회가 표준 부모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고 교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 각각 노회 혹은 지교회에 내려보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회의 역할이 이제는 더 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회마다 다 색깔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강원노에 속해 있고 강원노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비슷한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노회 안에 있는 우리 교단 내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충북 보은에 가서 그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거기는 초교파가 모여있더라고요. 초교파가 모여서 한 9개 교회가 한 교회당 애들이 한 2-3명 정도씩밖에 없는데 매주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유치부 아이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무학년제로 운영을 했잖아요. 무학년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큰 게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학교를 하게 되면 온 세대 예배, 무학년제 이런 부분들이 주는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노예 교육 디렉터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또 함께 수족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교사 준사역자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사역자 과정을 운영을 해서 본인 교회에서 본인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연합교회 안에서 그 교사가 이 사역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대안적으로 그렇죠? 사역자를 위한 노예 교육 디렉터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준사역자 과정을 만들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서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면 홈스쿨링하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교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규모의 경제가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교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자료에 보시면은 교단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약 1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큰 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연관되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한국 지금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나 대안학교의 형편을 보면 사실은 연합하고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각계전투의 측면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교회 교육을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용어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정의할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예수를 삼는 어떤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교육이라고 본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실은 졸업이 없는 게 교육의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교육에서는 희한하게 이게 다음 세대랑 연관지어집니다. 다음 세대랑 연관지어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어른 세대나 그 다음 이미 지나간 세대들은 배제가 됩니다. 교육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는 계속 영원한 다음 세대로 계속 남아있는 형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교회 교육과 다음 세대가 같이 용어가 쓰이면서 교회 교육의 포커싱이 결국엔 사역자 훈련이나 혹은 교사 교육, 부모 교육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역의 좀 확장성이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회 교육을 라이프웨이 같은 경우 이해할 때는 단순히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정말 갓난아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역의 대상과 영역을 교육의 대상과 범위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적으로 주신 질문은 그 부모님의 인식, 부모를 가정의 주체로 세우는 것,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것은 사실은 이미 황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성경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떨태기 부모라고 해서 떨궈놓고 태워가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떨궈놓고 태워가는 미국식으로 하면 드랍 앤 픽업 패런트라고 하거든요. 애를 데려다 주고 그냥 태워다 주고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인식을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가정을 주체로 어떻게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 30, 40대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이나 열망이나 소원을 안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30, 40대의 상당수 부모가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학교 교육을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가 본인들이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회 결정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역에 출발을 할 때에는 리서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30, 40대 부모들에게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떠한 니즈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사역적 방향이나 어떤 교육의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은 미자립교회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저희 교단 같은 경우 67%가 미자립교회로 나오고 있고요. 11,000여 교회 중에서 그리고 그 교회들은 대부분 100명 미만의 중소형 교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사실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앙 공동체로서 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100명 혹은 50명의 공동체가 하나의 아이를 언약적 공동체로 잘 키워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교회 교육하고 주일학교 사역이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 교육을 사역자에게 넘겨두고 있고 또 교구 목사님은 또 다른 교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 다닐 때 저 아이가 누구의 할머니의 손자인지 혹은 저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았지만 지금은 사역자들도 교구 사역자들은 교구 사역자들로 파트 사역자는 파트 사역자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회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교구를 30, 40대를 맡으면 그 30, 40대와 연관된 주일학교 사역을 같이 맡든지 혹은 이렇게 코퍼레이션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모님을 구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교육 방안이나 지침들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더 많은 질문을 아마 하고 싶으실 텐데 저희들이 정책이라는 방향 안에서 아직 틀이 잡혀지지 않은 기초 세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디테일하고 세밀한 많은 것들까지는 뭐 말하기 힘든 형편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우리 조상철 목사님 질문이 있으십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철 목사입니다. 예, 저희 교단의 교육을 늘 볼 때마다 제일 아쉬운 것이 우리는 교육 개발하고 있는데 교육 평가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해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룡 박사님께 제가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신교단에서 3년 혹은 1년의 평가를 해서 교육 평가를 해서 질적 연구, 약적 연구들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교육 평가를 할 때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런 평가 도구들이 이제 정형화되어진 이 기존의 평가 도구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린가 하면은 이 타당도랑 신뢰도가 확보되어진 그런 평가 도구라면은 우리 교단에서도 좀 같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라면 우리도 이제 모으고 그 고심고 교단에서도 모으고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라면 데이터가 범위가 커질 것이고 양이 커지면은 연구하는 데에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정책 개발하는 데에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혹시 그런 측정 도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평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의 이제 항목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면은 평가라는 것은 본인들이 해본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실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 척도를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동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한영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그 교당 같은 경우에는 이현철 교수라고 국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이제 쪽에는 리서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과 함께 이제 저희가 이제 누적으로 계속 듣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개발 부하고 여러 가지 협력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척도를 합동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 만든 척도가 있었는데 그 결과 조사를 보니까 합동에서 발표했던 걸 보니까 똑같은 저희 척도를 가져가서 사실 사용했던 쪽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매년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하는 게 오늘 리서치에 나오셨는데 좋은 질문이고 좋은 방향인데 저희도 이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평가는 3년 단위로 교재 평가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킹덤이 나오고 난 다음에 3년이 다 돼야지 이제 이것이 다 사용해봤기 때문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의 연말에 그러면 이제 평가를 만들어서 하고요. 지금 하는 리서치는 뭐냐면 정년과 재작년에 했던 것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는데 도대체 우리 교단에 있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 그리고 교사 공무들은 무엇이 필요했을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 조사하고 그리고 2022년 작년에는 여기 더 심화된 상태, 심화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더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있고요. 올해 주제는 저희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내일 또 미팅을 하게 되는데 3040 세대, 3040이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 3040 세대는 도대체 뭘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3040 세대 같은 경우에도 결혼한 3040이 있고 지금 미혼인 3040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표집이 좀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저희 교단도 하지만은 오케이 데이터 연구소와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반인과 그리고 다른 교단의 교회들, 일반적인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연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오케이 데이터 연구소 이제 지 대표님하고 이제 미팅이 되어 있고요. 자발 잡혀져 있고 그리고 이 예산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한 해 할 때마다 지금 몇 천만 원씩 있더라고요. 사실 이 예산 자체가. 그런데 껴있는 이제 목사님들 그룹들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계시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맞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면은 아마 그런 것들 서로 이제 교류가 되고 그리고 또 아마 쉐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금 한 1분 정도 사실 아까 제가 R&D 센터를 제안할 때는 그 안에 이제 평가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해서 실행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까지 그리고 그걸 완료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교육기관이 저는 초기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설립이 되면 고신 측 것도 있고 또 기타 교단들마다 교육과정을 하고 나면 항상 평가를 하는데 항상 저도 아쉬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평가가 있어야 새로 환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저는 R&D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저희가 요청하면 아마 주실 겁니다. 가져다 썼다고 하니 허락도 없이 나와서 죄송한데 아마 주실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그 기왕에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 함영주 교수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제 저는 저기 본드 투데이 최장일 목사입니다. 저희 신문사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부, 학생지도부, 면류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특집
또는 뭐 기사를 좀 써달라라는 요청이 세도할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제가 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하기는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재 교육부장, 금년도 교육부장, 내년도 교육부장, 그 다음 년도 교육부장은 다 정해졌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예, 금년도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대교에서 했던 목회자 세미나, 예, 그 다음에 올 2월에 홋카이도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 이거 두 개가 교육부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까 설명하셨던 뭐 학생 지도부 면류부 교육개발원 다음 세대 운동본부 지각교환학회 이거 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이거 다 교육부로 통합시키라 이거죠. 왜 상임부장이 셋이냐 하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부 학생 지도부 면류부를 교육부로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나머지 부분들 개발원 이름들과 어떻게 해서 유기적으로 잘하면 좋겠다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서 샘플 헌의 하나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전부 한 30개 노예에 전달해서 헌의를 하게 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 교육부 학생지도부 면류부 3기부부터 통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교육부에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장봉생 목사님이 전략개발위원회를 하시는데 이 교육정책 이론을 어떻게 하시나 오늘 직접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한영주 교수님께서 이 부분 같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를 전선의 최전선으로 초안가지고 해보신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요. 총회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같고요. 위에 관련되신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실제로 개편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관련되신 분들께서 하시는 게 맞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부위원장님 질문이